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군포신문사 대표이사 이영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군포신문사와 중부일보사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 원로의 군포예총, 군포시 아파트연합회,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군포의왕유치원연합회, 군포시 학원연합회, 3본 노대오 거리 상인회가 후원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토론회를 도와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신문은 1995년 5월 1일 창간해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11번에 걸쳐 군포시장 후보 토론회,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처음으로 방청객 없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비록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군포신문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시청하시면서 우리 후보들의 정책을 관심 있게 경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와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좌석 배치는 어제 미리 추첨을 통해 정했음을 알려드리며 소개는 좌석 순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기호 7번 민중당 김도현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번 우리 군포시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렇게 세 분이 출마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소상공인 소셜클럽 광명숙 운영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군포시 아파트연합회 이재홍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군포예총 장석기 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박기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님의 기조 연설을 듣고 패널의 공통 질문, 후보자 간 상호 질문, 그다음에 시청자 질문,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패널의 후보자 공통 질문은 총 4개 항목이며 1주제 경제 분야, 2주제 도시계획 분야, 3주제 문화예술 분야, 4주제 교육사회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각 주제별로 공통 질문 답변 후에 후보자 간 상호 질문이 이어지며 시청자 질문은 사전에 군포신문 유튜브,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접수받은 질문과 이 토론회 생중계 중에 접수된 질문 중에서 골라서 각 후보에게 각 1개씩 질문하게 됩니다. 후보자님들의 답변 순서는 기호 순으로 시작해 로테이션으로 순원하며 종료 10초 전에 각각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종료 벨이 울립니다. 우리 진행료 한번 종료 벨 한번 울려주세요. 네, 이렇게 벨이 울리면 발언을 중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자님들께서는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2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의료진, 방역당국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세계가 칭찬하고 주목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회개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반대하더니 정부가 한다고 하니 금세 말을 바꾸어 더 주자는 주장을 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한다면 역대 최악의 국회인 20대 국회가 고스란히 재현되지 않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일하는 후보이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인지는 지난 4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역대 최고 예우를 하고 중소자영업 사장님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하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했습니다. 20회에 달하는 야당 국회 파행과 국정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성과입니다. 저 이하경은 GTX 신호선 확정, 1호선 급행전철, 학교 환경 개선 등 시민과 한 약속을 착실히 지켜왔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국민 여러분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직접 이 나라를 바꾸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이하경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님 연설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경기가 참 거지 같아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한 어느 반찬 가게 아주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국민의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국민 여러분과 군포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극복되겠지요.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견제 세력, 비판 세력을 키워주지 않으시면 우리 경제는 더욱더 끝모르게 추락할 것입니다. 이런 염려를 하는 가운데 이번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는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군포는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을 뽑아왔습니다. 그 결과 5대 신도시 중 가장 도시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겠습니다. 군포 시민의 새집 마련을 위한 꿈인 재건축마저 문재인 정부는 각종 규제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그룹이 당정동에 건립하려던 두산연구소가 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서 중단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예로 볼 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는 군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군포가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군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저 심규철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7번 민중당 김도연 후보님 연설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보건의료 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살기 힘든 세상,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싹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힘들까요? 아직도 게으르고 못나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놀고 먹어도 재벌가 1% 특권층이 떼돈을 버는 이유는 토지, 건물, 주식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부의 대물림 시스템은 더욱 기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불로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야 할 시기입니다. 토지를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특권층의 득점 수요를 막고 토지 등 부동산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고 주택 공개념을 실현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 전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은 군포 시민분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것입니다. 민중당이 마지막 N번방까지 뿌리를 뽑겠습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스트리밍 모두 성범죄로 처벌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음란물 유포가 아닌 성착취로 보고 인신매매 수준으로 강력 처벌하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양형 기준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살 수 있는 군포시. 진보 대표 민중당 김도영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의 후보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광명숙 운영위원님 3분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이 전염병 사태로 전 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입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출이 급감해 직원 인건비는 물론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조차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5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대출을 접수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 등 현장에서는 신청자가 복주해 제대로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신용자들에게 지원하는 1천만 원의 대출은 5일 내 지급을 목표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신용등급이 중간 이상인 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긴급 자금을 수령을 하려면 2, 3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실정은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에 후보자님들께서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과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는 군포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철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획일적 단축 문제, 또 법인세 인상 문제 등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또 임대료 부담, 또 경기 불황,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로 더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기업을 유지하고 또 고용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일반 가게에 획일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인들에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그 가게의 문을 닫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월 1,000만 원까지 지원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영업이익 이하의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해야 되겠다. 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상향해서 지금은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 1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을 코로나 위기 종료 시까지 유예돈을 감면해주고
임대료 인하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액공제와 부가세 면세 추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도연 후보님 답변 부탁합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민중당은 지난 3일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료 50% 감면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를 똑같이 내야 하는 현실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착한 건물주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료 감액 기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임차인이 통지하면 즉각 감액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는 돈이 돌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고용이 안정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00%를 지원하고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휴업도 해고 제한 사유로 추가해야 합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60일간 해고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건 재원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한두 달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내유보금에 10% 세금을 붙이는 건 어떨까요? 며칠 전 나온 기사에 따르면 삼성의 1분기 이익이 6.4조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재벌이 쌓아둔 돈을 풀어서 다 같이 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드디어 재벌들이 사회에 베풀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하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자영업 사장님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소비 여력을 살려서 수요를 창출해야만 할 때입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협력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심사 및 처리 시간을 단축해서 대출 신청 시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에도 당정동 공업지역 등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구호를 위한 긴급지원자금 100조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총선 직후 2차 추경뿐이 아니고 3차, 4차까지라도 해서 추가 지원책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저 이하경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2주제인 도시계획 경제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저 사회자도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30초 내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편의상 기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30초 내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하경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인물이었지 한두 명이겠습니까마는 저는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허물 없이 누구나 조화롭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규철 후보님은 누구 존경하십니까? 우리 역사상 인물 중에서는 저는 최근에 안중근 의사를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가 참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안중근 의사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민족의 체면을 세우게 되었다. 또 우리 국민 이후에 식민지가 된 이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독립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었다. 이런 점에서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다. 네, 우리 김도연 후보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저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는 참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이 자주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정치인입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후보로서 앞으로는 이런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회자가 질문을 드렸는데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새 후보자님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밝혀주셨는데 그 인물과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후보자님들 개성과 닮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포시 아파트연합회 이재용 국장님 3분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에 후보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선거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안전 챙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989년 시호 승격된 군포시는 1990년대 초반 3번 신도시의 입주로 중소도시의 모습을 갖추었고 이제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그리고 수리산이라는 천혜의 환경 등으로 수도권 위성도시 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정역 일원, 군포시 일원 등 기존 도심 주택가는 노후화, 난개발, 주차난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지 않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적인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인 3번 신도시 아파트들도 입주 30년이 다가오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 등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군포 기존 도심 재개발과 3번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김도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이재용 국장님 말씀대로 군포 시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청년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2단지 아파트에 신혼부부들이 리모델링을 직접 해서 들어가면 2년 뒤에는 전셋값이 뛰어 도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결국에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계획을 하면서 세입자 대책을 먼저 세운 후 퇴거를 해야 합니다. 거주가구 전체의 이주 방안을 수립하고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재건축 세입자 전체에 대한 보상 기반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도 비자발적인 이주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거주인뿐만 아니라 상가 세입자도 재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후보님의 공보물을 보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재개발 계획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은 이 재개발 속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09년 용산 참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때 진보정당의 힘이 더 컸으면,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으면 그러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사는 군포시를 위해 이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하경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분입니다. 군포시가 형성된 지 30여 년이 되어가면서 우리 군포 시민들의 도시 개발에 대한 요구, 주거 혁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 또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최대한 그 요구에 맞게 부응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방식, 재건축하는 방식, 재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 조건과 또 실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비용도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선택하는 그 어떤 방식이든 저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주민들과 협력하면서 군포시에 잘 의사전달하고 시가 빠르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 군포시도 새로운 시장에 취임해서 대대적인 도시 개발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꿈꾸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4월 달이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하루빨리 기본 계획과 도시 정비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이 기본 요건이 완성되면 주민들 동의 요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추진위가 조합까지 완성되면 하루빨리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나 행정적인 협력의 문제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도 현재는 법이 다양화해서 아직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이 힘듭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하루빨리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들어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정 지원 또는 금융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요구를 충분히 대변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규철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이분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재건축 경우 용적률이 2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포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대충 보면은 다 200 내지 220%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의 여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법률상 요건이 완화되어 있죠. 15년 이상이면 가능하고, 또 안전 진단도 뭐 B등급이면 가능하고. 근데 재건축의 경우는 30년 이상이 돼야 되고 안전 진단도 또 D나 E등급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많습니다만은, 리모델링의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층수를 증축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저는 주민들께서 합의해서 리모델링으로 간다면 뭐 그것도 얼마든지 지원해야 되겠고, 또 리모델링은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못 돼서, 형편이 못 돼서 아파트 주민의 대다수가 재건축을 선호한다면은 그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포시의 용적률이 신도시 용적률이 거의 다 상한에 차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군포와 같은 일개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상한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법부터 추진해서 이 3권 신도시의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군포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 부담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재개발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물론 주민 동의 얻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행정 절차를 군포시에서 좀 앞장서서 간소화시키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1주제인 경제 분야와 2주제인 도시계획 분야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은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순서인데요. 사실상 오늘 토론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께서 상대방 후보를 한 분을 지정해서 질문을 1분 하시고, 그 지정받은 후보께서 2분에 걸쳐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30초에 걸쳐서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을 받으신 후보는 다시 30초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호 토론은 후보자 인신 공격이나 비방,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신체 비하 등의 질문은 금해 주시고, 건전한 정책 검증과 자질 검증에 장이 되도록 후보자님들께서 특별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하경 후보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김도현 후보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부장검사 시절에 아동 성착취물 유포자들을 약식 기소하고 불입건 처리한 일이 보도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 후보는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던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정작 검찰이 구형을 적게 하거나 기소에 소극적이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김도연 후보는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도연 후보님 답변 2분입니다. 네, 이하경 후보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시작은 법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도 이것이 안 된다, 저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것들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고 공포감으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조차도 모두 성범죄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유포하는 것 또한 성착취로 보자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인신매매 수준으로 봐야지만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안들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범죄를 가해자 중심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경량의 형을 받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이 또 다른 2차 가해를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문제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하경 후보님 보충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군포시가 GTX 시대를 맞아서 금정역을 중요한 성장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지어서 지하철과 버스와 대중교통들이 잘 교환할 수 있게 하고 또 문화체육 컨벤션 시설을 넣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용도에 맞는 거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김도영 후보님 30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공약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보 정당의 후보로서 이곳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다양한 목소리를 같이 듣고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철 후보님 순서입니다. 한 분의 후보자를 지정하셔서 1분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경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 군포에 좋은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포에서 기업이 떠나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는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군포는 과밀 억제 권역으로 되어 있고 인근의 안산시는 성장 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포에 있는 기업이 안산으로 이전하면 6년에서 9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0 내지 100% 감면됩니다. 안산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 사업을 운영할 경우 10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포에서 할 경우 50%만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위해선 과밀 억제 권역에서 군포를 제외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포는 인구가 줄고 있어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를 요구할 명분이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인지,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네, 이하경 후보님 2분에 걸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공업지역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국가 산단이나 이런 기본적인 계획된 공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정책에 의해서 초기에 거대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정부가 우리 군포시의 공업단지를 이제 스마트 단지로 국가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군포시에서 이 공업지역이 축소되지 않고 또 고용인구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이제 정부가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최첨단 사업인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을 연결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정부의 정책이 나올 겁니다. 예산과 산업단지의 재조정 그리고 낡은 산업단지를 안전하게 바꾸는 것
또 그 속에 문화, 보육시설 등을 겸한 복합 스마트 단지가 되면 이제는 수도권에서 GTX역의 건설과 함께 새롭게 그 주거단지로서 군포시가 확장되면서 더 활성화된 주거지가 되고 또 산업단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기철 후보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30초 해주십시오. 아니 과밀 억제 권역을 해소시키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군포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국회의원은 마땅히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 군포시 기업이 계속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를 묻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군포시가 떠나는 이유는 과밀 억제 지역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부지로 넓게 필요한 곳들은 나갔고요. 또 그 주민 피해가 그 심화돼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기업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는 첨단 시설이 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고용 인구를 늘려가야 되고 또 인구가 준 것은 고용 때문만 아닙니다. 주택 가격 때문에 나간 것이 있어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도연 후보님 역시 한 분의 후보자를 지정하신 후에 1분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경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 이후 입법부를 바꾸는 첫 선거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으나 이게 첫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두 기득권 정당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공보물을 보니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위성정당은 지금이라도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 세력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적폐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하경 후보님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대 국회가 정말 국민들께 미안하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무능하고 그런 20대 국회라고 지적받고 있는 걸 죄송하고 이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기억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고 또 검찰 개혁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20대 국회는 또 족적을 역사에서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새롭게 국정 하반기를 맞습니다. 국회가 대대적으로 개혁 세력으로 채워져야 하반기에 그 힘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위성정당 문제는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대로 소수 정당을 위한 그 정당 제도인데 구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곡시켰습니다. 비례정당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반을 서로 확보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개혁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게 일당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한 것인데 앞으로는 더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도영 후보님 보충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 답변이 안타깝습니다. 결국엔 책임을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기득권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야말로 두 정당이 같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심판하고자 군포 시민들에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과 좋은 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이 아니신가요?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네, 그러면 후보님들께서. 이하경 후보님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비례정당, 위성정당 하는데 저희 당은 좀 다릅니다. 완전한 위성정당이 아니고요. 시민사회에서 주도해서 소수정당을 앞번 10번까지 비례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원래 비례정당 안에도 얻을 수 있는 7석만
될 수 있는 뒷번호를 했기 때문에 뭐 변명 같지만은 실제로 국정과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세 분 후보님들 상호 토론 첫 번째 상호 토론 마쳤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공방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주제인 문화예술 분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군포예총 장석기 교수님께서 3분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군포.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군포시 하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지금껏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군포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화예술 분야는 특성상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투자해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지역 예술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그리고 예술 경영인들의 기획성과 전문성, 그리고 행정기관의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지원, 이 함께 융합되어서 비로소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의 전문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현안이 무엇일까? 군포 예술인들은 다양한 예술 현장에서 열정과 의지 그리고 각자의 예술 영역을 통해서 그 분야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군포의 고유한 예술 정체성을 찾고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예술 창작 공간입니다. 즉 예술인 센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여러 유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 중에서 예술인을 위한 예술 창작 공간으로서의 고려나 배려 이런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술 분야에서 음악, 미술, 무용, 국악, 연극, 문인, 연예, 사진 이런 장르의 예술인들이 군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술 창작 공간, 강의실, 공동 작업실, 공연장, 연습실 이와 같은 공연에 필요한 공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군포 예술 발전과 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예술인 센터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와 지역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어떤 지원 정책을 갖고 계시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심규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술인 센터 건립은 벌써 되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이 확보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군포시가 갖고 있는 이런 자산을 잘 활용해서 예술인들에게 이런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수리산 상상마을을 공립형 자율학습센터로 구상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상상마을을 일정 부분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쨌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예산이 문제인데 군포기소의 각 건물 중 유휴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보훈회관이 이제 새로 이제 완공돼서
구보훈회관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든가 또 구제향군인회관 또 6.25 참전동지 회관 등 그 공간을 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8개 단체에 지금 뭐 20병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턱없이 적은 면적이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종합적인 예술인 센터를 만든다면은 이제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와야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뭐 그런 예산 지원이 있는가 저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뭐 어떤 그런 국비가 일단 확보돼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이런 센터가 좀 이런 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각별하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군포가 배출한 문화예술인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관 등도 건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각종 후보님 축제 정리 등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예술인들에게 출연할 기회를 우선 주고 또 8개 분야 단체 그 행사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도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민중당은 얼마 전 예술강사 노동조합이 정책 제안을 해주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예술교육 예산 확충, 4대 보험, 최저생계비 보장 같은 처우 개선, 예술강사 법률 제정, 노동이사제,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해서 예술강사도 시간강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선 고용 안정은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는 동결시키기를 3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불안한 일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술인들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예술센터 건립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포에는 이미 수리산 상상마을에 문화예술창작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입주한 청년 입주 작가가 이번에 조기 퇴소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위한 생활시설로 이용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작가들에게 개별 연락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톡방으로 일방 통제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군포시가 이렇게 행정 처리하는데 예술인들을 위한 센터를 건립해도 제대로 운영이나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도 예술교육의 가치를 아는 정치인, 비정규직 삶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 있어야 합니다. 민중당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하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조성을 목표로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창작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예술인 고용업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 발의에 참여했었습니다. 예술인 고용업법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되었더라면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 사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창작물을 검열하거나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택해 주시면 21대에 꼭 다시 이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술인 센터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공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군포는 이미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부지 내에 새로운 공간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우신차고지의 복합문화센터나 대하미 택지지구의 문화시설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도시재생을 통해 예술거리를 조성한 광주 궁동 사례를 참고해서
군포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서 창작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군포시가 공공인프라를 구축할 때 유휴 또는 민간시설 임대를 통해서라도 예술인 작업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 분 후보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3주제인 문화예술 분야 공동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교육사회복지 토론이 남아 있는데요. 금방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 토론을 했기 때문에 사회자가 또 한 번 돌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번 우리 신규철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어려운 질문은 안 드리고요. 혹시 배우자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의 생일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비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김도연 후보님께서는 지금 미혼이시죠? 네. 네, 그럼 혹시 남자친구나 아니면 뭐 부모님 생일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10월 18일인데요. 제가 잘 못 챙겨줘서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하경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제 것하고 아내 것을 확실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생년월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새 후보님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우리 군포 시민 여러분,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세 분 중에 한 분이 다음 주 이제 실시되는 선거에서 우리 군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역시 보셨다시피 새 후보님께서는 해박한 지식과 정책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인 우리 교육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군포시 어린이집 연합회 박기순 회장님 2분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사회복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세 후보자 중에 한 분이 제21대 군포시 국회의원이 되실 텐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군포에 맞는 좋은 정책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는 평상시에도 생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는 다양하겠지만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영유아, 어르신들에 관한 복지는 인권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복지관 등에서도 이들이 안전한 돌봄을 위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천 가능한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실지에 따라 생중계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생명과 생존의 위협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유아와 어르신들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안전된 생활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도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2월부터 코로나19 안전키트 지급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가 포함된 안전키트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지급하고 이후 각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자영업자가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매출이 줄자 월세도 못 낼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이어 자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생명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차별하지 않고 기본소득 100만 원을 모두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차후 연말정산에서 소득에 따라 환수하자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소외되지 않되 취약계층부터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 불안은 극도로 높아지며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그에 맞는 역할을 다해야 하며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하경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200만 가구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이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지급도 추진하고 지급 액수도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휴원, 휴교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본인 부담 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엄격한 건강관리와 마스크, 장갑, 소독제 등 보호장구 지급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돌봄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에게도 인력 및 경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각 지자체별 지정격리시설을 이용한 전문 인력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인력이 식사, 목욕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관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직접 체크해드리고 식사,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 및 장복이나 의약품 수령 등 생활에 필요한 외부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는 대응도 과감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영유아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철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질문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영유아와 독거노인 등 혼자 살아가시기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려면은 몇 년 전에 제정된 송파 3모자법, 모자법에 따른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이제 플러스되는 이런 지원책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만은 먼저 영유아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고용된 민간 베이비시터를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육아 돌보미가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또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정부에 즉각 조사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서 유급으로 자녀 돌봄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군포시 어린이 유아 등이 별도 관리될 수 있도록 긴급 어린이 돌봄센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 지원에 대해서는 노동 수요에 따라 고용 창출되는 민간형 일자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어르신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고쳐서 노동의 특성에 따라서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홀로 어르신, 중증 장애인에게 응급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밴드를 보급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님 그리고 네 분의 패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는 후보자 간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인데요.
앞선 토론에서 우리 후보자들께서 높은 식견과 고매한 인격으로 수준 높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에서도 역시 건전한 정책 토론회가 되도록 지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전 순서에서 지목하지 않은 다른 후보를 지정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이하경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후보님은 신규철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친일 잔재 청산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도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분이 심규철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당시에 구태여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규명할 필요가 있는가? 당사자는 이미 죽었는데 후손들이 겪는 고통이 염려된다. 학계, 언론계, 문화계 진상규명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일제 때 문제로 사회가 서로 반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004년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편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심지어 심규철 후보는 당시 이 법을 발의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안이 심의에 들어가자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규철 후보는 지금도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시는지요? 저는 신규철 후보님 2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법에 반대했다기보다는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친일파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잘못되면은 일제시대에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친일파가 됩니다. 제 고향에서요, 어느 초등학교 국기대 밑을 수리하기 위해서 파봤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당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일제 때 명칭이. 국민학교 학생들 전부가 학교에 가면은 일본 천황을 있는 곳을 향해서 궁성 요배를 하고 또 천황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충성맹세한 사람들 학생들 명단에 다 적혀서 그 국기복 밑에 보존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그 명단이 공개돼 보세요. 아, 우리 부모가 천황에 충성맹세를 했구나, 학교 다니면서. 이런 잘못하면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친일파의 정의는 자기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 동족을 짓밟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무턱대고 일제 때 한 행위를 가지고 그냥 그 세심한 배려 없이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법을 잘못 만들면은 저는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의 정의를 잘하자는 취지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친일파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친일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이제 그 길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거. 보세요, 지금 북한이 친일 청산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일본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북한이 친일 청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 때보다 더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보다 더 나게 발전한 분야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서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더 낫게 만드는 나라, 저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네, 이하경 후보님 보충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긴급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 후보는 인터뷰에서 현금 지원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 포퓰리즘이다.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러다가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지급하자고 한 뒤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앙당도 말이 안 맞고 원칙도 없이 정책이 하루 만에 바뀌고,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심규철 의원은 지금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우리 신규철 후보님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네,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긴급재난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지급돼야 될 대상은 우리 경제 기초를 흔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인에게 지급돼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중앙당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빈부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파퓰리즘적인 정책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겠습니다.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신규철 후보님 순서입니다. 우리 신규철 후보자님께서는 김도연 후보님을 지정해서 1분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김도연 후보에게 물을 질문을 아까 준비해 왔었는데 아까 김도연 후보께서 오히려 이학영 의원님께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의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이 질문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모순적인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한 태도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저와 생각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고요.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나 혹은 많은 국민 여론을 통해서나 조국 씨를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건국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이는 항의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연 후보님 2분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국 사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바라본 조국 사태는 어차피 기득권들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조국 개인이 잘못했다고 정부 전체가 비판받을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정당이 칭찬은 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이지 서로 쟁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후보님들, 저도 함께 그렇겠지만 우리 쟁점을 갖고 싸우기보다는 지금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신규철 후보님 보충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 드린 취지는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의 의견도 수용하고 해서 정치를 할 때 협치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선거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1야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통과시킨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의 그러한 선거법 밀어붙이기식 통과한 그 강행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연 후보님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쨌든 기득권 양당이 지금은 이득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자고 한 것인데요. 이 취지에 반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끝나신 겁니다. 네네. 예. 자, 다음은 김도연 후보님 순서입니다. 우리 김도연 후보님께서는 신규철 후보님을 지정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1분입니다. 네, 후보님,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들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졸속 처리하고 2차 가해를 한 미래통합당 후보님들이 있습니다. 김도읍 후보님은 청원한다고 다 법을 만드냐며 하였고 정점식 후보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며 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교안 후보님의 막말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님들의 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해외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만 해도 미국은 15년, 영국은 22년 강력 처벌을 받습니다. 민중당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양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N번방 사태와 같은 것이 네, 잠시 신규철 후보님 잠시만요. 자, 신규철 후보님 2분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N번방 사태와 같은 것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김도읍 국회의원과
뭐 같은 그런 몇몇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뭐 정확한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그 본래의 취지는 그것이 않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N번방 사태가 뭐 그것이 뭐 별거 아닌 사건이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국회의원이 아마 조금 발언의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짐작이 되고요. 어쨌든 그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뭐 법의 강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그 도덕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은 도덕이 최소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야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그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또 새로운 신종 범죄가 생겨나고 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도덕성 수준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뭐 이건 좀 답변이 좀 본질에서 벗어나겠습니다만은 사실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정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국민의 심성을 좀 악화시키는 면도 있다. 국회가 민주주의 학교라 불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 학교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본받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우리 국민의 심성을 좀 황폐화시키는데 국회가 큰 책임이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 가장 최악의 국회를 만든 분들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구현 후보님 보충 질문 30초 쓸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민중당은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도 민중당을 본받아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함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취지가 좋다면 얼마든지 함께하죠. 취지가 좋다면 뭐. 네, 그러면 이상으로 후보자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까지 마쳤습니다.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군포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우리 기호 1번 이하경 후보님 마이크가 잘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하경 후보님 답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두 후보님들께서는 아마 내용을 잘 모르셨을 텐데 저희 방송 중계팀에서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날 때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전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군포 신문사이고요. 저희가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항상 600명에서 700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일반 시민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청자 질문 순서인데요. 저희가 생중계 중에 올라온 질문과 또 토론회 사전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 군포신문 홈페이지, 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질문 요지를 미리 접수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주최 측이 세 후보에게 겹치지 않도록 한 개씩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시청자 질문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신규철 후보님부터 지정 질문을 하겠는데요. 질문을 신청해 주신 윤상준 님이십니다. 윤상준 님의 질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구도심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시 조례상 한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또 군포역 금정역 등의 재생을 위하여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3번 아파트 전체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규철 후보에게 질의드립니다. 네, 우리 신규철 후보께서 2분에 걸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2분에 걸쳐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먼저 3번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주민들께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으실 경우도 계실 것 같고 또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그 아파트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증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3번 신도시 충무 아파트나 한라 아파트 또 가야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당 한 1억 6천 정도의 추가 분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감당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 동의 받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어떠냐?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상한이 25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3번 신도시 아파트는 대부분 다 200 내지 220% 용적률을 갖고 있거든요. 이 증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과 제도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군포를 3번을 위시한 5개 1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공통되는 1개 신도시에 관한 용적률에 관한 특별법을 좀 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한을 좀 높여줘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 그 추가 분담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결국 주민들은 새 집이나 좋은 집 갖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추가 분담금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주려면 결국은 용적률 상한의 그 개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제가 용적률 상한에 관해서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 느끼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가서 다른 답변을 못 하겠는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7번 민중당 김도연 후보에게 질문을 하신 이미숙님의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후보님은 금정역 GTX 지상 그리고 신규철 후보님은 지하화를 공약을 하셨는데요. 금정역 GTX 환승센터에 대해서 김도연 후보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2분 동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GTX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상인지 지하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GTX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레미안 아파트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3월 말 기준으로 4주 연속 군포시가 상승세 1위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집값 상승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도시계획 분야에서 재개발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있는지 찾아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고 오래 사는 군포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삶을 보장받는 군포시. 이제는 새로운 진보정당과 함께 저 김도연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청 질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질문 요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이라는 시민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 분도 금정역 군포역 인근의 구도심 재개발 방안과 3번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분 동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를 재건축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를 재건축할 때 우선 리모델링이 있고요. 또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은 아마 3번 1동에서 군포 1동까지
쭉 주택지구가 있는데 이대로 더 방치하면 아마 노후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될 텐데요. 그건 민간에서 우선 앞장서야 되고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시가 우선 기본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테고요. 그리고 빨리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시가 협조할 것이 뭔지 소통을 빨리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은 그 소통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빨리 시가 받아들여서 행정 집행을 빨리 하도록 하는 일이 있을 거고요. 리모델링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심 후보처럼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법제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현재 용적률 문제 때문에 많이 새로 건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차장이 제일 문제고 녹슨 배관들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배관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와 군포시가 지원을 해서 기능 정화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밀집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공적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 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 해결 못하면 용적률을 높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차 대수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가 공적으로 국가가 주차장 문제랄지 이런 것은 공공인프라고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또 금융지원도 할 수 있는 제도 등등이 부합돼야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면 빠르게 이런 법과 제도, 지원책들을 만들고 재개발도 군포시와 빠르게 협의해서 의사소통을 집행하고 군포시가 지원해야 될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오늘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2분 이내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무리 발언은 김도연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한세대학교 민주노조가 신뢰를 바탕으로 총장과 교섭을 하려고 하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벌써 24일 차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득권 정당들은 지역 현안이라 하면 개발 논리만 앞세울 뿐 군포시에서 일어나는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비례대표 1번은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당선권에 유일하게 농민 후보가 있는 정당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 강력 처벌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항의를 하고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게 만든 청년이 촛불혁명의 사회자가 우리 민중당의 후보들입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번째 총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기대했지만 여당은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가장 최악의 국회라 불리는 20대 국회와는 다른 국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선명한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다 이정희 전 대표가 민중당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기득권 양당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 꼼수정당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더불어민주당, 도로 박근혜당으로 적폐 세력을 부활시키겠다 하는 미래통합당으로는 내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지해 주시는 만큼 세상이 변합니다. 민중당은 8번, 국회의원은 김도연, 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신규철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별히 국회를 이끈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지금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국민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잘 극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좋은 판단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회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기존 국회의원들 다시 뽑아서야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외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회를 지켜봤고 우리 정치를 지켜봤습니다. 또한 우리 군포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기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 심규철에게 맡겨주셔서 군포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국회를 변화시키는 데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님 정리발언 순서인데요.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초반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이하경 후보님 목소리가 안 들렸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하경 후보님께 정리 발언은 1분 더 합쳐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최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여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배민의 불공정 수수료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서민의 고통과 아픔에 즉각 반응하는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 바로 여러분이 투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구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막말과 폭력 사태, 무분별한 정쟁으로 국민께 큰 실망만 안겨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꾸겠습니다. 바꿔가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분명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면 세비를 삭감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불출석하면 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 막말, 폭력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 더 똘똘 뭉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힘을 더해 주십시오. 4월 15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군포에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3분 드렸지만 다 안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각 정당의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께서 진지하게 토론하시고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끝까지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마 우리 후보자들께서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는 4월 15일 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당선되든지 오늘 나온 정책들이 꼭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장시간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님,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신규철 후보님, 기호 7번 민중당 김도연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토론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군포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토론회를 도와주신 경기 원로의 육종철 이사장님, 군포예총 강신웅 회장님, 군포시 아파트연합회 박만호 회장님,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박기순 회장님, 군포의왕유치원연합회 박현아 회장님, 군포시 학원연합회 조포연 회장님, 3본 노대오거리 상인회 박태순 회장님, 3본 마산 아구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신문사와 중부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군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